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국입니다. 네. 아마 정 의원님도 이게 밤을 좀 지새우셨을 것 같은데 예. 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제 그 공수처가 뭐 이게 집행에 나선다는 얘기는 새벽에 들으셨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그 전날에 그 전날 들으셨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아마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관제에 뭐 모이는 분들이 예. 새벽에 뭐 5시에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 전날 뭐 이제 상당히 퍼져 있었다. 예. 자, 체포영장 집행되는 거 이제 보셨을 텐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죠. 뭐 여하튼 이 유야를 막론하고 네.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을 어찌 보면 막아내고 우리가 참 어려운 선거를 이기는 그 과정에서 이제 탄생한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프고 마음이 착잡한 마음입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참 안 좋은 그 우리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 더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착잡하셨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하러 온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자진 출석 형식으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웬 자진 출석이냐 그러고 사실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제 집행한 걸로 이제 그 간주를 했고요. 자,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걸 했다고 보세요?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가 네. 1차 그 체포영장 집행 때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경호처가 좀 예전같지 않이 와야 되는 느낌이 분명히 그전부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국민들도 많이 좀 지치고 걱정도 또 우려도 많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이렇게 거부하기에는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현직 대통령이 체포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자진 출석하는 부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자진 출두 형태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좀 급박하게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요청을 듣는 데서 바로 그걸 바꾸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대통령도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했다. 뭐 출석이라는 용어도 썼고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아침에 육성으로 다 그 녹화 방송을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봤고, 네. 대통령께서 지금 결국은 오늘 출두하는 그 이유를 그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히셨고, 다만 이제 우리 그 국가기관 간의 충돌, 이 충돌을 가장 국민들도 많이 걱정했고 언론도 많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전 세계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런 공수처의 지금 그 영장 집행이 조금 이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죠? 수사권이 과연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과연 중앙지법이 아닌 그 서부지법에서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수사하는데 왜 자꾸 논란거리를 만드는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지적으로 이렇게 막아내기에는 이 현실적으로 이제 법 집행을 막아서는 대통령의 모습이 또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있었던 대국민적 혼란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국민들 간의 여론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표현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응원도 중요하지만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중요하지만은 한, 예. 대통령님의 그 어떤 잘못된 비상기염으로 인해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송구한 마음을 좀 전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예. 네. 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께 대한 송구한 마음이 좀 오늘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자, 근데 이제 그 정성국 의원님께서는 오늘 저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오전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유.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빠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네.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2박 3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경호처가 예전 같은 그런 방어벽을 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영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경호처장은 벌써 이미 또 사퇴해서 그러니까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 영장 집행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네. 일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법도 있지만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영장 집행에 대한 국민의힘 쪽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개최했는데 윤 대통령 체포 직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격이 무너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그 한남동으로 오늘 갔던 한 30명 정도 되는 의원 중에 제가 보니까 마이크를 2명이 잡았어요. 예. 김기현, 나경원 두 의원이 잡았는데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짓밟힌 날이다.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물어갈 것이다. 대통령 모욕주기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게 뭐 탈법 불법 이런 얘기도 무법 얘기도 막 했는데 이런 반응들은 저 우리 정성국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저는 관저에 가지 않았죠. 네. 예, 저는 뭐 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저희도 오늘 간 분이 제가 35분 정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간 거죠. 예, 갔는데 오늘 가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그 좀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당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사실 가지 않고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우리 당의 어떤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좀 다수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이 영장 집행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는 대통령 지키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영장 집행은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떤 뭐 12월 3일 날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실은 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당에서도. 예. 그리고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러 왔다 이런 말을 하진 않으시니까 그런 취지로 뭐 저는 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여하튼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정성국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혹시 우리 당이 왜 어떤 행위 지금 비난받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이런 무슨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안 간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의원들도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약간 뒤로 돌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까 그건 좀 뒤로 돌리고 뭐 약간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원지가 뭐 유지가 되는 거죠, 당원지는. 예, 지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 예. 물론 지금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 1호 당원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내에서 최근에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예. 이른바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예. 사사건건 다 반대를 하려면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예.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반대했다는 것 중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사안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의견 다른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요. 근데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이렇게 좀 권유한 부분은 좀 지났죠. 좀 이제 시일이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잠잠해졌는데 예. 그게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바람직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는 그 말을 이제 안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 또 이제 그런 뭐 김상호 의원에 관한 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또 의원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네. 그 관련하다 이게 정성국 의원님하고 관련되는 얘기인가요? 예, 저하고 관련되네요. 예, 아, 뭐,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하다가 박차고 나가셨다. 그건 팩트입니까? 예, 뭐 박차고 나갔다 표현 이라기보다 어쨌든 듣다가 일단 나가죠. 듣다가 그 앉아 있기가 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딴 의원하고 같은 얘기?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 예.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발언이 지나쳤다. 예. 그다음에 뭐 그 한 의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네. 공개 비공개라지만 의원들은 다 보고 있는 전체 자리에서 같은 국회의원끼리 한 분을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저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도 그 좀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명의 직원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로 거기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 근데 이거는 또 그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도 아니고 같은 동등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헌법기관들끼리.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나이가 많고 형님이 위치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하인 의원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나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그 비유하는 표현들이 네. 너무 좀 자극적이고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항의를 했죠. 그만하시라고 하고 예. 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좀 심하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막 저격을 한 의원이 누구였냐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거는 뭐 저도 그분과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게 언론에 또 결국은 알려지긴 하지만 예,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끼리 또 헌법기관이 아니더라도 동료끼리 그거는 예의가 있고 예. 어떤 그 선이 있다. 그럼요. 이런 그 말씀이시네요. 자, 당장 국회 현안 조금 얘기해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야당은 이번 주 빠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 다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 법안 내기로 이제 발의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야당하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외환 부분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 데 입장차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야당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뭐 한다고 그러지만 너희 시간 끌기 아니냐 여당.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뭐 갑자기 지금 내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뭐 추천 제3자 추천도 그렇고 비토권도 그렇고 많이 고쳤는데 예. 좀 여당에 대해서 시간 끌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끌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여당에서 우리가 이제는 특검법을 낸다고 하는데 졸속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네. 법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똥땅거리면서 졸속으로 내는 걸 하고 나름 우리가 의총도 거치고 의원들의 의견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좀 네. 납득할 만한 안을 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만 폄하해버리면 그건 좀 저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때 그 나왔던 그 저희 자체 특검 법안의 안을 봤는데 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저희들 나름은 성의를 보였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에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그 민주당에 나와 있는 법 중에 두 개가 제일 문제죠. 일단은 외환제. 또 외환제라는 것까지 넣어서 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런 것들의 의심 정황을 가지고 특검법으로 돌아와 버리면 이 특검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 관련이지 않습니까? 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거는 저는 좋지 않다. 반대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는데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부분이 굉장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네. 이 내용이 내란을 선전 선동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인지된 사건들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하고도 연결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지금 고소 고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란 선전 선동 관련 고발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에 한 70건 정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까지 다 해버리면 이 특검법이 가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법적인 뭐 비상계엄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의 그 모든 그 어떤 의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도사리고 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이게 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적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특검이 발표하는 모든 사안들이 그 긴박하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종의 선거 운동이 된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이걸 뻔히 보이는데.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게 하루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부분이고 결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짧게 지난번에 2표 모자라 가지고 저기 통과 못했잖아요. 예.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아마 민주당 특검법이 일단 갈 거고 뭐 만약 재표결 뭐 이렇게 되면 예. 그건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 지난번에 2표 차이 아슬아슬했죠. 예. 그럼 만약에 이게 또 민주당이 민주당 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예.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 대의 제의 요구를 할 것이고 예. 그 제의 요구가 다시 돌아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근데 그때 지난번에 또 102표까지 표가 위험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만 하기에는 지금 우리 그 이 과정을 보시면요. 특검법안을 우리가 자체 만들자는 것을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의총에서는 특검법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좀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의총에서는 좀 더 많았습니다. 보수 괴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 개별적으로 통계를 좀 내서 받아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약간 더 특검법을 오히려 발의하자는 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수세적으로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발의를 스스로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데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나름 합리적으로 당도 합리적으로 했는데 민주당이 또 저렇게 그 억지를 부리면서 마음껏 통과시켜버리네 마음대로. 이래 되면은 우리가 제의 요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의 요구가 들어가더라도 지난번에 2표 차로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또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거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더 그게 오히려 더 특검법을 막아내는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 안만 밀어붙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것도 특검법안이 우리 의원들의 그 의견들을 또 많이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이제 좀 얘기를 야당 측이 왜 이렇게 그 외환을 넣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잠깐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여당 일각에서 이른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입법 독주하려 하고 있다. 또 조기 대선에 쫓기는 듯한 행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어붙이식 행보가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보수가 결집되고 처음에는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결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인가? 저희들 잘해서라 아니라는 것은 지금 지도부에서도 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죠. 절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지금 대악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악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1심에서 지금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2심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심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3심은 보통 이렇게 2심과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대법원이 계속 선고를 하는 것이야? 이것도 논쟁이 많습니다. 예. 멈춘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계속한다 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뭘 느낍니까? 탄핵도 지금 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국격이 손상됐는데 우리가 새로 뽑는 대통령이 2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네. 후보다.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빨리 대선 전국으로 가기 위한 조급함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저 의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탄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반발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수사기관의 약간 불법적인 요소, 논란의 요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뭐 감싸는 듯한 모습, 국민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쳤는데, 자,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는 일단 차치하고. 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갈 방향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이런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게 향후에 정치적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당장 뭐 1월 달, 2월 달을 거치고 3월 달을 거치면서 어떤 정치적 변수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진짜 그 바둑으로 치면은 5수 10수가 아니라 네. 한 30수를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30수를 계속 둬야 되네요. 제가 지금. 그까지 이제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5수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신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거나 이래 돼가지고 그 혐의들이 많이 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탄핵 심판도 자꾸 이제 진행되고 오늘 내일 아마 2차 변론기일일 겁니다. 네. 그럼 2월 4일까지가 5차 변론기일까지 있거든요. 이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수의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인가?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의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탄핵이 되고 나면 2달밖에 없는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거저 주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안 하고를 의지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그 이슈가 멀어지면서 우리 당도 자기 미래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 후보로 나온다면 누가 저분과 상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홍준표 대표나 또 이런 분들 거론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후보를 찾자.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또 결집하고 또 그중에서는 또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후보가 누굴까? 이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그런 시간들이 아마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 하고 저는 한번 내다봅니다. 자, 정성국 의원님 말씀은 이제 아주 짧은 미래 뭐 곧 다가올 미래부터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7728님이 오늘은 가슴이 먹먹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강인합니다. 이 힘든 역경도 모두 잘 이겨내고 바른 길로 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뉴스레터 K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성국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